네, 안녕하세요. 2025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교육 및 설립 경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의 오늘 설립 희망자 1회차 과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AI 비서와 함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창업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현장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도 계시는데 같이 제가 중간중간에 예제도 드리고 좀 재미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감안하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교육을. 그다음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제도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다른 장덕수 위원님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내에 교육과 그다음에 지원제도 설명을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컨텐츠는 이렇습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겠죠.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알려면 창업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창업을 이해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그러면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비서를 활용해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적용해 볼 수는 없을까? 이렇게 큰 4가지의 주제를 갖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주제가 되게 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창업과 협동조합 설립 이해입니다. 창업의 기초입니다. 창업하고 사업, 경영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혼재될 수 있는데 창업에는 일단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프리 티몬스 교수에 따르면 설립인, 그러니까 창업자라고 합니다. 창업자가 제일 중요하고 창업자가 사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게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함께 실현해 나갈 동료들, 팀 구성하는 게 그 다음 중요하고요. 제일 마지막이 이제 자원인데요. 여기에는 돈을, 자금을 포함해서 유무형의 여러 가지 자원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크게 보면 4가지인데, 설립자를 뺀다고 치면 이 창업의 3요소를 통해서, 이 창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창업에는 돈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자입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 최근의 이슈에 따르면 저는 이 공인이긴 하지만 백종원 대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백다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게 참 어렵고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창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더본 코리아라는 회사는 더본 코리아 자체가 백종원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설립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의 이미지나 아니면 이분의 평판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나 주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는 일론 머스크하고 따로 떨어질 수가 없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를 하면서 이 인기가 솟았던 게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테슬라라는 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이런 것처럼 설립자는 회사에 요즘에는 설립자 자체가 브랜드라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안국동에 처음 한 10년 전인가요? 세워진 런던 베이글 뮤지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천억의
그 매각을 하려고 이제 협상을 진행한다는 뉴스를 제가 아침에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 역시 그 설립자가 갖고 있는 역사와 그 다음에 그분이 했던 노력들, 이게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마케팅, 브랜딩 회사는 사실 동떨어져 있지 않고 회사 자체가 설립자하고 긴밀히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더욱더 설립자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나 철학,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의 절차인데요. 일반적인 창업 절차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보는 게 필요한데, 물론 아직 창업도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단계를 처음부터 안다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략 어떤 식으로 그 창업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준비 단계인데요. 대부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얼마에 팔아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단계죠. 그래서 제품이나 아니면 그 상품 같은 경우 시제품 같은 걸 만들어서 뭐 베타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증명하는 단계이고요. 실제로 이제 창업 단계에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람도 뽑고 그다음에 지원단체의 정부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굴러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장 단계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려고 애쓰는 단계고요. 이 창업과 성장 단계 중간에서 대부분 이제 좀 슬픈 얘기지만 망합니다. 망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도 그걸 당장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또 이제 저는 이제 마케팅을 전공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은 되게 특이한 게 한번 머릿속에 심긴 기준에 뭐가 있으면 그것을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탄산음료 하면 코카콜라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펩시도 물론 있지만 그 뒤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815 콜라를 만들고 했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천연 비누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비누를 만든 어떤 브랜드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제품이 성공하기가 이제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이제 그것을 타개하는 게 이제 마케팅의 역할이긴 한데요. 그 단계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서 그 죽음의 계곡이라는 불리는 사이에서 많이 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을 해서 투자를 잘 받아서 그 단계를 넘어설 때까지 직원들을 월급 주면서 막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이다라는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를 잘 버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대략 한 3년에서 5년 보거든요. 그때까지의 자금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이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되고, 자금 조달이 잘 되려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있다는 거는 제일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때 설계할 때 잘 설계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막 주식회사로 가고 그 더본 코리아가 했던 것처럼 기업 공개, IPO도 하게 되고 해외에도 나가게 되고 이제 이런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창업할 때 여기 그 장표에서 밑에 보시면 그 친지 가족이라고 있죠. 내가 창업해서 내 제품과 서비스가 좋다는 것을 증명할 때 대부분 자기 돈이나 친구 돈이나 주로 이제 가족의 돈을 많이 쓰게 되죠. 대부분.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그 망하지 않게 하려면 그 돈의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이라는 돈이 필요하면 자기 돈은 한 30에서 50 이하로 하고 나머지 비용들을
그 정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투자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적자가 나는 구간이거든요. 이 적자가 이렇게 쭉 나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정책 자금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보면 대략 이제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옆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창업하시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뭐 2천에서 3천만 원, 뭐 A 기관에서 2천에서 3천만 원, 또 B 기관에서도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한 5천만 원 내외의 자금을 이렇게 많이 조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창업 지원 관련된 사업을.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윤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더 투자를 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업 준비 단계하고 창업 단계에서 이 죽음의 계곡을 거치면서 그 죽음의 계곡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원활한 자금 조달이고, 그 자금 조달하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마케팅을 해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알려서 그 자금이 떨어지기 전까지 궤도에 올려놓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한 3년, 5년 그 수익분기점이 도달하게 되는 그 시기가 여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처럼 쉽게 되진 않겠지만 대략 이 정도 기간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무작정 사업한다고 여러 사람의 돈을 급하다고 이렇게 끌어쓰거나 심지어는 뭐 사채를 쓰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도식화로 정리가 됐다는 것은 검증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패턴으로 갈 때 비교적 제품과 서비스가 훌륭하다고 보여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창업의 단계는 이제 아이디어가 처음에 이제 생성이 되면서 그다음에 요 확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다가 이제 쇠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새롭게 리뉴얼해서 성장할 수도 있고, 이런 모멘텀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법인 설립하기 전 단계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 과정에 계신 분들이 이 강의를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창업과 가치인데요. 가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아주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가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왜 가치를 우선순위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쉽게 이제 상품과 서비스로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적 우선순위라고 해야지 이제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나는 콜라를 좋아하지만 옆에 있는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콜라는 음료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제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죠. 그분한테는. 그분한테 제일 좋은 음료는 에비앙 같은 생수 혹은 삼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음료라는 한 그 카테고리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상대적 우선순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속담으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 최영 장군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그게 이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황금은 굉장히 큰 가치고 누구나 대부분의 0.001%를 제외하고는 다 황금은 황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만 최영 장군님은 황금을 돌같이 봤기 때문에 황금이 돌이 된 거죠. 그분한테는 황금이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이렇게 제시를 할 때 이게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진정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때 그분들의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네, 창업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근데
100개의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으로 연결되는 거는 1%가 될까요? 10%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사업하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경우인데, 과학기술인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런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단 조심해야 될 것은 기술이 좋다고 해서 다 사업으로 이어지거나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세 번째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열정을 마음껏 펼치고 싶다. 이거는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아니면 사회를 기여하고 싶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런 동기에서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창업을 시작하는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창업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개척을 해서, 물론 거기에 돈과 명예와 보람이 따르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창업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머리 아픈 게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분석 프레임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케팅이나 아니면 경제나 이런 쪽에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마케팅에서는 3C, STP, 4P를 마치 공식처럼 외우면서 매년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일을 저는 했었는데요. 요게 이제 분석 프레임워크입니다. 3C 분석은 여기 고객, 커스터머, 자사, 컴퍼니, 경쟁사, 컴피티터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이제 가치사슬 분석은 마이클 포터가 이렇게 밑에 이제 그 본원적 가치하고 그 지원적 가치 이렇게 이제 두 개 나누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된 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고, 5 포시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게 한 사람이 어떤 시장에 들어오려면 고객이나 경쟁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어떤 영향력을 많이 미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은 3C 분석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막 어려운 도표와 어려운 설명들로 채우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걸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될지가 보여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이걸 안 하시고,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 말릴 사람은 없죠. 내가 내 돈 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해보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성공 가능성이나 이제 계속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하다 보면 소비자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원하는데 지금 경쟁 그 가치를 제공해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못 미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시장은 기회가 많은 거죠. 또 어떤 시장은 고객들이 원하는 게 이건데 경쟁사들이 거의 80~90% 그런 욕구들을 다 충족해지는 것 같아. 내가 여기 들어가도 그 충족해주지 못한 한 10%가 있는데 그 시장은 굉장히 작을 것 같고 1년에 많이 해봤자 뭐 10억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시장의 규모와 기회는 작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골똘하게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내가 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보일 거예요.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럼 들어갈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뒷단의 작업들이에요. 뭐 STP, 4P. 근데 이제 요것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무작정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표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석을 너무 해갖고 진을 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창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지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협동조합. 우리 이제 오늘의 핵심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합을 알아야 되니까, 협동조합도 하나의 창업의 형태니까 창업을 알아본 거고, 이제는 협동조합의 운영,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협동조합은
그 근본이 한 1700년대 중반, 그 자본주의 초기에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체가 노동자들이었어요. 노동자들이 그 너무나 참혹한 그 노동 환경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게 점점 더 악화되는 이제 삶의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두는 게 아니고 자기들, 노동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자, 해결해 나가자.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맨 밑에 있는 로치데일 개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치데일 개척자들에 관련한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영국이라는 그 선진국이 그 급여를 주는 그 고용주가 밀가루를 줄 때 거기에 모래를 섞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해서 이 로치데일 개척자들이 처음 만든 게 그냥 매장이에요. 우리 생협 같은 매장. 거기서 밀가루하고 설탕하고 뭐 자신들이 필요한 생필품 있죠. 그거를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그 조합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시작된 게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좀 글쎄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설립되고 그때 한창 협동조합 뭐 5명이면 설립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홍보가 나가면서 어떻게 좀 오도가 된 것 같냐고 저는 추측을 하자면, 이 협동조합 만들면 뭔가 지원을 많이 해주겠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뭐 50%라고는 하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20%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러니까 실제 통계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의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왜 협동조합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협동조합 하라고 누가 강요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 많은 법인격 중에 협동조합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고, 나는 협동조합과 우리 사업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주식회사를 선택하셔도 되는 거고, 다양한 법인격들이 널려 있잖아요. 굳이 그럼에도 협동조합을 하시려는 거면 이게 왜 생기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되지,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냥 들어오시는 거는 또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협동조합의 정의가 이제 뭐 이렇게 뒤에 이제 여기서 이제 협동조합의 원리를 강의를 깊게 하지는 않겠지만, 핵심이 되는 키워드 정도는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동소유, 그다음에 민주적인 운영, 그다음에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자발적이 모인 사람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꽃을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자기 자체가 그 문제의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결속력이나 이런 사업의 주도성 이런 것이 굉장히 높아요. 네.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성, 연대, 이런 것을 이제 가치를 기초로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그 ICA라는 곳에 얘기하는 걸 보면, 여기 보면 정직, 그다음에 개방,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윤리적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자본주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형태인 주식회사가, 물론 주식회사의 장점도 있지만 그 좀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그 대주주나 아니면 그 그들만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개방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께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협동조합의 태동이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그 가게를 만들었던 그 정신이 협동조합에도 고스란히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례에서 살펴볼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의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그 자원이 없어서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자, 협동조합의 특징은 5인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인 1표제. 주식회사는 다르죠. 이제 자기가 돈을, 주식을 산 만큼 거기에 의결권을 가지는데, 여기는 1인 1표. 그 다음에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그 다음에 배당은 자본에 따라 배당하는 게 아니고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해요. 이용을 많이 하고 여기에 많이 참여한 사람일수록 배당을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출원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형을 보시면 사업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다중 이해 관계자 협동조합 이렇게 있고요. 대부분 우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유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원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사업자 협동조합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퇴하신 분들이 그 자신들이 이제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동구매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다 각각이 자기 이제 그 생산자로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 다릅니다. 직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이 번 돈이 자신들의 복지와 그 다음에 임금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에 주로 쓰이겠죠.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번 돈이 다시 생산자를 지원을 하거나 좋은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데 쓰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활용처들이 다 다르게 되고요. 유형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협동조합을 창업을 하시려면 이 표를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5명 이상이 모인 사람들이 그분들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나 다수가 내가 왜 이 협동조합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있어야 돼요. 로치젤 협동조합처럼 이거 못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름만 좀 빌려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이 법인격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여기는 철저하게 조합원들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합원들과 리더십 간의 어떤 신뢰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해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설립 절차는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이제 발기인 모집합니다. 이제 발기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의지를 갖고 협동조합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그 의사를 내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발기인 대표를 뽑고 의사록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관 작성이거든요. 근데 이 정관을 우리가 처음부터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 지원센터 같은 데 보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거기에 표준 정관례가 있습니다. 그 정관례에 따라서 우리 사업에 맞게 일부의 내용만 수정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대충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조합원분들이 다 이제 정관을 보시면서 그 정관에 따라서 우리의 내용의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특성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동의자. 이 정관이나 이런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설립 동의를 그 동의자들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최소 7일 전에 공고를 해서 이거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설립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7일 전에 하라고 그랬는데 3일 전에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또 과정 중에 하나가 창립총회인데 여기에서는 설립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관과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수입 지출 예산, 뭐 임원 선출 이런 것들을 다 의결을 해서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의사록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내용들을 갖고 그 해당 구청, 뭐 해당 군청 이런 데 가시면 신고를 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안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설립 인가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 신고서 제출 서류는 이렇게 이제 많이 있는데 쓰시다 보면 이런 그 서식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하나씩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설립 신고가 이제 그 설립 신고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출자금을 납입을 하거든요. 출자금은 그 조합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뭐 1구자를 3만 원을 하는데 우리는 10구자를 해서 최소한 30만 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만 원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이 없습니다. 500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00원으로 하면 이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의구심이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적정한 우리가 첫 해년도 사업을 하기까지 필요한 돈 정도는 이 출자금으로, 이게 이제 자금 조달의 하나의 창구잖아요.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설립 등기는 주민등록을 하는 것처럼 이 하나의 법인 기업이 새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과정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이제 별도의 과정, 별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법인이 생겼고, 이 법인이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세금에 관련된 거니까요.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그래서 이 등기 시 필요한 서류,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시 제출 서류. 이거를 제가 굳이 이렇게 이 강의 안에 넣어놓은 이유는 다른 데 자료가 또 찾아볼 수 있지만, 여기 안에 한번 이번 교육 때 들으시면 이 내용 갖고 따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협동조합을 뭐 당장 설립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나온 거 정리한 내용이 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나와 있어서 제가 갖고 왔고요. 여기 보면 설립 인가 지원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상시 자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셜 캠퍼스 온이라고 있죠. 전국에 소셜 캠퍼스 온이 여러 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추진 일정의 상하반기 사회 개최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씩은 전체적으로 협동조합 그 설립에 관해서 궁금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세요라고 해서 주요 내용에 보면 지금 제가 아주 간략히 말씀드린 것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립지원팀에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하시니까 여기에 가셔서 구체적으로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1대1 상담도 받으시고 해서 하나씩 그 진행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전화번호는 있으니까요. 예, 전화번호로 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그 서류들 관련 정보들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단계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또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고, 그러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학기술하고 이제 협동조합하고, 물론 이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이공계 인력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그 이제 인정을 해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 제도이긴 한데요. 그 이전에 좀 이제 과학기술하고 협동조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챗GPT는 뒤에도 나오니까 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인공지능 비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 것들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화상으로 우리는 지금도 저희가 이제 여기 현장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70%가 온라인으로 듣겠다 이렇게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굉장히 급격히 달라진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피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가상현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구글에서 그 안경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는데 거기 이제 제미나이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화로 모든 우리가 지금 그 AI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는 핸드폰이 아니고 뭐 반지나 아니면 이런 안경 이런 것들로 디바이스들이 바뀌어갈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제로 사람처럼 생긴 이런 로봇이 지능에는 그 AI가 들어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의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업무나 일이나 아니면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먼 일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한 3년에서 5년 안에 뭐 여기 사무실이도 그렇고 우리 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나씩 다 들어올 것이다. 마치 저희 집도 이제 건조기 없었거든요. 근데 건조기 들어왔죠. 저희 집은 아직 없지만 대부분 그 로보락 같은 그 로봇 청소기가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일상이 됐고, 그런 것처럼 실제로 걸어 다니고 말을 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이 단가가 한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럼 이게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더 떨어져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가격까지 내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월 얼마씩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마치 이제 우리 가정에 그 안마기가 몇백만 원 되지만 그게 이제 보급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이제 급속하게 보급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 예측이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까지 하겠어라는 것들을 벌써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한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람이 막 위에 올라가고 그 줄 타가고 이렇게 하는 거 생각나시잖아요. 그 로봇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시범 운영하고 있답니다. 뭐 이거 지금 조리하는 로봇, 빨래 개는 거, 뭐 음식하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에서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일상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로봇 팔이 이제 커피 내리고 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급속하게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픈 AI가 스마트폰 같은 AI 단말기, 그러니까 이제 단말기 이제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구글에서 이제 안경 냈고,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에서 이렇게 링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여기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이것도 이제 없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협동조합 운영과 어떻게 이게 좀 접목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런 조합원들이 예전에는 다 막 이제 가게에서 소비자 협동조합 하고 뭐 이랬는데, 모이지 않고도 협동조합이 굉장히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AI 비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공유하고 협업하는 것들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굉장히 크게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수 사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동조합 작은 시선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무장애 도시 환경 구축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장애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그 베리어 프리 영화관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장애인들도 아무 그 제약 없이 그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도 그 자막이나 아니면 청각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장애가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협동조합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 그 휠체어가 그 이동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런 그 휠체어가 도시에서 어디에든 갈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구축하는 솔루션을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정보 제공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가면
이제 턱이 높아서 어려우니까 이런 우회로를 알려준다든가, 그래서 정부에 이제 제그해서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굉장히 편한 도보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정책 제안까지 이제 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그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이 처음 생겨난 그 개방성이나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그 과학기술의 전문성, 그 다음에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게 같이 이제 결합한 형태이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 문제 해결에 굉장히 최적화된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공감 협동조합은 요건 이제 장애인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분들에게 AR이나 VR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직무교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직무교육하면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그 여러모로 정상이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들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도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경계성 지능을 가져서 굉장히 뭔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리고 뭐 은둔하시는 청년, 중년들 많죠.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우울이나 공황 같은 걸 갖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우리는 그런 걸 당연하게 여겨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취약계층 가지신 분들에게 AR이나 VR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좀 더 교육에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히나 이런 서비스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이런 AR이나 VR 같은 기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피팜 협동조합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들은 그 스마트팜을 하는 곳입니다. 네, 국내 최초로 도심에 스마트팜을 설치를 하고 상용화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에 뭐 저는 잘 모르지만 ICT, IoT 뭐 이런 기술들이 다 이제 해서 자동으로 온도도 조절해주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팜 카페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자라난 어떤 식물의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예,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코딩교육 협동조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는요, 이런 유형의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딩이나 아니면 과학 관련된 그 교육을 그 고경력의 과학기술에 관련된 그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아이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분들에게 무료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 서비스를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시는 이런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협동조합 라이브는 제가 2023년에 만난 협동조합이었는데요. 이제 태백에 있습니다. 태백시가 아시다시피 이제 탄광이 이제 폐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인구 소멸 위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여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VR 콘텐츠, 업사이클링, 뭐 스마트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제가 최근이 아니고 그때 23년에 만났을 때만 해도 주로 이제 VR, AR, 뭐 혼합형실 뭐 이렇게 해갖고 학생들 체험하는 사업들을 좀 위주로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런 이제 과학기술 관련해서 지역사회 활성화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이해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제 장덕수 의원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실 거라, 일단은 협동조합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협동조합 설립 신고증이 있어서 우리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라고 돼야 되고, 또 과학기술의 경력자나 그다음에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학기술이라고 하니까 와 우리는 관련이 없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폭넓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예를 만든 협동조합들이 꽤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창업을 하신 경우인데, 그런 분들 중에도 그 공예를 통해서 인지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치매안심센터나 아니면 이런 요양원 같은 데 나가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뭐 만들다가 오고 종이 자르고 이런 게 아니고, 인지치료라는 이런 기술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갖고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인지치료 기술이나 아니면 인지치료 관련된 어떤 이런, 과학 분야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하시는 것도 이제 과학기술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좀 폭넓게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0개 정도가 과학기술 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제일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하시라고 권유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앞단에서 지원 사업만 보고 뭐 협동조합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앞뒤가 바뀐 거니까 그거는 뭐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래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자금 조달이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사업화 지원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고요. 한 5개에서 6개의 협동조합에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매년 한 2월,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하는 지금 지원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이니까 저희 과학기술 협동조합으로 등록을 하시고, 이건 1년에 한 번이지만 3천에서 5천만 원은 꽤 큰 그 사업의 그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교육하고 컨설팅인데요. 교육과 컨설팅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립 지원과 이미 협동조합을 설립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교육과 컨설팅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컨설팅이 한 번 그 단가가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를 컨설팅이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쉽고 또 그 전문적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데, 그 컨설팅을 한 기업당 뭐 최대 4회 내외, 뭐 1회에서 4회까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저희가 컨설팅 신청하시면 저희가 적합성 검토를 해서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경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마케팅이나 뭐 아니면 사업화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인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원하는 그 사업을 최대한 저희가 맞춰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벌써 제가 한 50분 정도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잠깐 한 5분에서 7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이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 연계는 뭐냐면 이제 협동조합, 과학기술 협동조합을 등록된 협동조합 중 이제 홍보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자원 연계는 말 그대로 어떤 자원이 있으면 그거를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런 일들도 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강의 안에 나와 있지만 신청을 원하시면 온라인 제출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전반부를 마무리하고요. 잠깐 지금 2시 20분인데 25분까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이제 AI 비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협동조합 설립을 제가 이제 AI 비서를 활용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구성해 본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잠시 쉬었다가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내용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그 AI 비서 이해하는 거랑 그 다음에 AI 비서를 활용을 해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하는 과정을 아까 이제 제가 좀 재미있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을 그 좀 쑥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교육 중에 그 뒤에 있는 파트만 1시간 반 동안 강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그 내용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AI가 이게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저도 역시 그 검색으로만 업무에 많이 활용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2023년 가을쯤 그때 이제 이런 기관들에서 AI로 기획서 쓰기 이런 뭐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활용할 줄 몰랐는데 어떤 분 소개를 받아서 그분이 활용하시는 거를 처음 들었던 때가 2023년 가을쯤이었어요. 10월, 11월. 근데 그때 제가 그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고 그로부터 지금 이제 한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처음 제가 AI를 접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월, 매일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들이 아주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것도 이제 제가 그 강의안을 그 작년 말 올해 초 이렇게 업데이트 이제 2024년 12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내용인데 또 더 많이 진화되고 매달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첫 페이지 보시면 제목, 우리 그 표지가 챗GPT에서 지브리 스타일로 만든 거잖아요. 사실 작년 표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작년 표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챗GPT가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고 나서 그걸 적용해 봤는데 요즘에 또 이제 그것도 한물 가갖고 그렇게 또 하는 사람 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고요. 자, AI로 운세 보고 어저께 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제 사주 보시는 분들한테 자기 생년월일 얘기하고 태어난 거 입력하고 그 사주랑 챗GPT한테 사주풀이한 거랑 그 비교해서 서로 하는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돈 뭐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건설사들이 AI 번역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잇따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순살 아파트니 뭐 그게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아니고 많은 여기 이제 건설 기능 인력 외국인 3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꽤 많은 외국인 건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AI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이 감독관이 얘기를 하면 자동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개발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사실 보면서 하면 제일 좋긴 한데 요거 제가 뭐 시간까지 이렇게 좀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 보지 않아도 보면 여기 이제 챗 GPT를 제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타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음성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색하고 제일 차별화된 점이 그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 AI 관련된 것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게
핵심 차별점 중에 하나가 대화 기능이라는 거예요. 대화. 검색은 대화가 안 되거든요. 물론 거기서 음성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건 대화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을 걔가 최적화돼서 찾아주는 거잖아요. 여기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금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송출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내용이 흐트러져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거 다 아시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뭘 것 같으니 뭐 이게 뭐 덤벨이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세를 봐줘. 자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마치 PT를 GPT가 이렇게 보면서 해주는 것처럼 해주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꼭 한번 보시고요. 예, 이 영상은 이렇게 공을 던지면 얘가 이게 공을 잡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 로봇이 이렇게 공을 잡는다는 거는 굉장한 발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손의 감각과 이거를 쥐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있으면 그 가정이나 일터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한 대가 아니고 좀 싸지면 몇 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로 가게 되는데 에이전트라는 말이 대행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 와 계시지만 부동산업에서도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꼭 필요한 그 분야도 있지만 과연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이제 두려움보다는 현재로서는 빨리 받아들이고 익혀서 내 파트너로 활용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모색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아직까지는 중론이에요. 근데 이제 예언하고 있는 이 업계 전문가들은 5년 안에 이런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린치핀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감정 노동을 하는 분들은 대체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 노동은 단순하게 텔레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나 영업사원을 하시는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을 이제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CEO가 진짜 이제 직책상으로 CEO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조직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걔네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는 제 추측으로는 사람이 반, AI가 반 이렇게 될 것 같고 AI가 70, 사람이 30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이렇게 뒤에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는 어떻게 AI와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챗GPT 들어가면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하고 이게 깜빡이고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죠.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쇼핑도 이제 우리는 쿠팡에서 사고 검색해서 사고 이렇게 됐는데 AI 쇼핑으로 다 이제 바뀔 것 같고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변화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퍼플렉시티라는 또 이제 AI 비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일 처음에 차별화되었던 게 웹 검색하고 같이 학습한 내용하고 같이 이제 해서 실시간으로 링크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로 됐고 그게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데들 다 웹 검색을 추가로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가고 있거든요. 이제 퍼플렉시티에서 당연히 만약에 내가 이제 검색이 아니고 내 상황을 얘기하겠죠.
나는 지금 40대 저기인데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옷을 사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돈은 많지 않지만 명품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런 것들을 사진도 해서 해주면 예전에는 그걸 내가 다 일일이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제안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안을 해주고는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안해준 거 누르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게 이제 AI 쇼핑의 미래라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거니까 여기서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 비서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하나는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생산성을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이 두 가지예요. 그 손석희 질문들에서 황석영 교수님이 아니시죠. 작가님이 나오셔갖고 자기는 글을 요즘에는 이런 인공지능 비서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석사 이상의 조수들이 10명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임 업계에 있는 CEO는 그 게임을 이제 개발하고 코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 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 중간급 이상의 개발자 10명이랑 일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얘가 받쳐주거든요. 제가 예전엔 사람한테 시켰고 못하면 짜증내고 자르고 뭐 이런 그 노동 환경이었다면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급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얘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도 높아지고 그런 도움을 고용을 하지 않고 이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양면의 칼이죠. 협동조합은 고용을 많이 하고 노동자들의 꽃이라고 얘기했는데 AI 비서를 얘기하면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갈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딜레마나 어려운 점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건 전 지구적으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쪽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 이거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뜨잖아요. 보게 되면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자기 업에 하는 일에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그래서 10시간 들 거 1시간이면 해요, 진짜. 그 나중에 제가 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네이밍을 또 하고 있는데 예전에 네이밍 하려면 시간 진짜 많이 걸렸거든요. 주로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상담지 같은 걸 받아요. 당신이 원하는 네이밍은 무엇입니까? 몇 글자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한글로 할까요? 컨셉이 뭔가요? 타겟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이 한 17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제가 다 확인을 하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구글 검색을 하고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잡지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조합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거에 따른 네이밍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3개, 4개씩 준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활용하고 나서는 시간이 뭐 금방 나오진 않아요. 당연히 이제 그것도 이제 하긴 하지만 되게 많이 줄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얘가 키워드로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제미나이 썼다가 클로저 썼다가 챗GPT 썼다가 이런 다양하게 쭉 하게 되면 또 다르게 또 걔네들이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죠. 심지어 다 무료예요. 유료를 쓸 수도 있지만. 네. 프롬프트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프롬프트가 요거예요. 옛날에 좀 어르신들은 많이 알겠지만 도스에서 깜빡이는 거 이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도 여기 이제 빨간색이든 녹색이든 이렇게 깜빡깜빡 거릴 거란 말이에요. 눈처럼. 그게 프롬프트예요. 내가 이제 당신이 뭘 얘기를 하면 다 들어주겠다 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냐고 그러면 냉장고에 가서 시원한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얘가 진짜로 가서 이제 문 열고 준다니까요.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는 어떤 영화까지 나왔냐면 2014년에 허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되게 유명한 영화고 근데 최근 나온 영화 중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렇게 이제 로봇처럼 이제 생긴 게 아니고 사람의 실리콘이나 이런 걸 다 입고 여성의 복장을 하고 이제 가사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는 그 남편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뭔가 이렇게 썸씽이 있어서 뭔가가 일어나는 뭐 그런 내용들의 영화가 벌써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뭐지 그 미성년자는 접근할 수 없는 권한을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써 이제 실제로 그게 저는 정말 일어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뭐 뉴스에서 이슈화되는 거 알지만 뭐 그 좋고 나쁘고로 떠나서 리얼돌이나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맥락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이렇게 되는 이제 세상이 벌써 와서 우리가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세상이 지금 저희에게 왔고 그 제일 처음 단계가 지금 이제 이런 AI 비서들 아주 초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이것도 AI가 그린 그림인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림으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술대회에 나가서. 근데 여기 이제 900번 이상이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900번 이상 썼대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을 할 것 같아요? 말 한 번 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진 않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프롬프트 900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 가져온 거고, 이분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희대 교수님인데, 그 김상균 교수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답이 한 번에 나올 거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챗GPT를 우리 국민이 한 번쯤은 들어가서 해보신 분들이 있대요. 근데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러고 안 하신대요. 그 이유가 한번 물어보고 나면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나한테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의 핵심 기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예요. 마치 친구가 옆에 있는 것처럼 그 대화하는 기능이고 인간의 대화를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뭐가 질문을 했을 때 반응이 오면 왔다 갔다 하면서 티키타카라고 얘기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활용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프롬프트를 잘 쓰는지도 중요한데 요즘은 프롬프트를 작성해주는 AI에 가서 쓰면 또 거기 있는 거 긁어서 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아직 초보로 하실 경우에는 요 티키타카 하면서 빌드업하는 요게 이제 AI를 활용하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경우는 있죠. 내가 네이밍이라는 만약에 이제 어떤 하나의 걸 하는데 얘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좋고 더 빨라. 그러면 내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점점 기술이 좋아하다 보니까 뭐 하나를 만드는데 얘가 더 잘 만들고 더 빨라요. 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쓰면 이제 경쟁력이 뒤처지는 시대까지 아마 금방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링크들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꼭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겠고, 80%가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러면 거의 2배인 거잖아요. 예, 뭐 시간이 됐던 돈이 됐던. 근데 안 쓰는 이유는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가끔씩 보면 되게 멍청한 답변을 해주고 거짓말은 사실 거짓말은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가장 그럴듯한 것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게 요 GPT 같은 이 LLM 언어 모델은 확률로 보시면 돼요. 그거를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 보면 만약에 나는 밥을 다음이라고 프롬프트를 치면 그 다음에 대부분 어떤 단어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는 밥을 다음에 사슴 이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자연 언어로 이렇게 막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올 수 있는 그럴듯한 것을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 모르거나 아직 학습이 잘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가장 그럴듯하다고 얘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닌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얘가 갖고 있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확률.
인간이 하고 있는 확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챗GPT, 미드저니, 수노, 소라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막 그 서비스들이 막 말도 못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제 추측입니다만 검색 엔진을 누가 평정을 했죠? 구글.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네이버가 이렇게 잘 나가고 그것도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 가서 하는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뭐 뭔가를 하려면 어디 AI가 하고 또 뭔가를 하려면 그림 그리려면 어디 가서 하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것도 한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2년, 3년, 5년 안에 몇 개의 이걸로 평정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님들 계시지만 여기 사장 밑에 기획팀에는 소라 기획팀, 디자인팀은 미드저니. 예, 이런 식으로 사장이 혼자 다 하는 거죠. 고용 안 하고. 근데 실제로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되게 기본적인 거 넣어드린 겁니다. 지금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실제로 제가 워크샵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쇼핑 목록.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이거를 쓰지 않고 그냥 대화로 하시면 돼요. 챗GPT 깔아놓으시고 그래서 대화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대화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이제 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조언 같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 남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는 한 1년 전만 해도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무슨 7가지 원칙에서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쓸데기 없는 것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친구한테 무슨 원칙 갖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대화라니까요. 얘기하면 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업무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10인 미만이고 고객 문의가 증가했는데 고용할 여유가 없다. 네가 도와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자,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했던 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했던 거. 교육하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고. 이제 어떤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저는 이제 제안서 쓰는 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니까, 요게 이제 1억짜리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쓴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써서, 했는데, 네, 수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쓰시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작성하실 때 저도 이제 또 보고서 쓰는 게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 장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사례를 주고 이 내용 중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에 하면 이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주고 또 사례도 얘기해주고 필요한 내용들을 되게 잘 정리해줍니다.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클로바 노트 같은 거를 다 녹음하는 거예요. 녹음을 하고 녹음한 내용이 이제 백데이터로 깔리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얘한테 주고 내가 그 내용으로 어떤 것을 이제 표현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얘가 다 요약해서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해 줍니다. 그럼 이걸 PPT로 만들어 달라면 PPT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예전 아시겠지만 저 회사 생활할 때는 그거를 이어폰 끼고 소리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녹취를 막 5시간씩 풀고 그거를 보고서로 해서 정리해서 사인 받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가죠. 그거 갖고 또 이제 그거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10분의 1 이상으로. 그다음에 레퍼런스가 많을수록 더 편리해져요. 이렇게 그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에 맞게 내가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해줘 그러면 바로 정리해 줍니다. 물론 검증을 해야겠지만 내용이 틀리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정리해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는 브랜딩을 또 하는 사람이니까 조직 문화 슬로건 브랜드를 슬로건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설명을 작성해 달라고 그러면 그 설명 요 글 PPT 한 장 쓰는 것도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뭐 30분에서 1시간 이상. 근데 얘가 맥락을 이해하니까 내가 이런 조직 문화 브랜드를 하고 있어. 그리고 얘네는 땡땡땡인데 그 내가 생각한 슬로건은 감사가 간사를 이긴다. 그러니까 감사함을 동료들한테 표현하는 게 간사하게 막 이해관계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설명글을 네가 좀 작성을 해줘. 그러면 이거 좀 써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읽어보면 제가 쓴 것보다 더 잘 쓸 경우도 많아요. 뭐 이런 내용들. 기가 막히게 맥락을 이해하고 맥락에 따라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이게 작년 표지였거든요. 작년 표지 놓고 지브리 스타일로 해줘 하니까 이게 이 올해 표지로 이렇게 바뀐 거죠. 예. 이미지 그리기가 사실은 옛날에 그 챗GPT가 최근 그 달리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구려갖고 이거 못 쓰겠다 했는데 최근에 이미지 그리기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그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미리 캔버스라는 곳인데 미리 캔버스에도 AI 기능이 있어서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별로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다른 강의할 때 이걸 표지로 만들어서 제가 이미지를 썼던 기억이 있고요. 옛날에는 이걸 또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 하기 전에는 구글에서 대략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고 이제 저작권에 특별히 걸리지, 그러니까 제가 뭐 상업용으로 쓰거나 배포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작업했는데 좀 더 이렇게 그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홍보물 만들기. 이런 것들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웹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요 미리 캔버스에 가서 AI 도구들, 뭐 템플릿 이런 거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네, 이런 것도 다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 하나 하는데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창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사실은 좀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디자인 뭐 이런 거 다 했고요. 파워포인트도 이런 AI 도구들 감마라는 도구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감마라는 도구도 굉장히 유용하고 되게 잘 만들어줍니다. 진짜로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쁘게. 동영상도 만들어줍니다. 동영상도 작년에 했던 건데 브루라는 VREW라는 동영상에서 이거 만들어서 이제 홍보하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고리즘을 떠서 보니까 자기는 50대 중반인데 이런 것들로 수익화 부업으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놨다가 부루에 들어가서 쇼츠를 만들어 갖고 지금은 뭐 월에 얼마씩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떠돌잖아요. 예,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금방 수익화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툴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 자기 업무나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는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도 이게 사실 블로그 마케팅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제가 이렇게 와서 교육 강의는 하고 있지만 제가 했던 내용들을 그 네이밍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마케팅에 글을 써달라고 그러면 30초만 써주거든요. 그래서 올렸어요. 계속. 올리기도 했는데 블로그 마케팅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과가 바로 안 나. 그거 하고 제가 큰몽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지금 판매하고 있는 링크를 해놔도 적어도 하루에 한 200명 정도는 들어와야 그 중에 한두 명이 하게 되면 한 명 정도가 이제 내 서비스를 하게 되니까 이게 좀 될 텐데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블로그 마케팅도 이런 글 쓰는 거에 좀 자신이 없거나 어려워하신 분들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과 수익이 일어나는 건 또 다른 문제라, 예, 그거까지는 또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네이밍은 지금도 계속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다음에 브랜드 컨셉 만들는 것도, 예, 이런 것도 제가 마케팅 하면서 많이 하고 있고, 이 숨 브랜딩이라는 제 사이트에 이런 여러 가지 글들도, 예, 여기에서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AI 비서와 함께 과학기술 협동조합 설립하기, 요거는 이게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이 전체 시나리오를 클로드라는 데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티키타카를 계속해서 만든 거예요. 한 100페이지 되는 거를 만들었고,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도 다 하다 보면 하실 수 있고,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 이제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과학기술협동조합 지원센터 유튜브 가시면 작년에 이거 1시간 반짜리인가? 풀 영상 있어요. 그거로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요걸 이제 간략히 브리핑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덕수 의원님이 오셔서 설명해드린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시나리오니까 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이제 등장인물 이런 것들 이렇게 다 해달라고 하니까 요거 얘가 제시해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저는 클로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는 달리로 했고, 그래서 처음에 요 세 명의 고경력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협동조합 분들이 한 카페에서 만나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을 하다가 한 사람이 결합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했으면 아마 이걸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은퇴 후 계획을 이렇게 논의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아이디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안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AI 비서 지금까지 말씀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얘한테 물어봤더니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지원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사례를 적용하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과학기술융합 실버협동조합으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AI 비서도 우리의 조합원으로 뭐 법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됐고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김 박사 집에 이것도 이제 이미지 생성 거기에서 이런 이미지를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어설퍼요.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밑에 여기 저기 없죠. 없죠. 그리고 어떤 이미지 보면 얼굴이 막 깨져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점점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 세 분이 모여서 이런 친환경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 그다음에 뭐 AI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플랫폼, 이게 이제 이 세 사람의 장점과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으면 어떤 우리가 협동조합 사업 아이템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이렇게 했고, AI 도움을 받았다는 시나리오 이제 구성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아이디어를 클로드에 넣어봤더니 장단점을 분석해주고 추가 제안을 해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가 얘기를 해주고 추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더 필요한 것은 더 물어보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스마트 바이오 리사이클링 시스템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압축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AI 비서를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지금 이렇게 정한 과정을 제가 짧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정보를 모으는 이런 줍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쿱 사이트에 가서 이런 내용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교육도 받고 서류 작성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쭉 녹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 분담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김 박사, 이연구원, 박수장은 이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전문가나 경영 전문가는 외부에서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클로드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그럼 협동조합 팀워크에 대해서 네가 좀 도움을 줘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냥 글로만 보면 그러니까 좀 공허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래서 이 지금 로고 제작이 잘 안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전에 제작한 거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챗GPT 이미지 그리기 해갖고 우리가 했던 지금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넣고 이거에 알맞는 로고를 제작해 달라고 그러면 되게 잘 제작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 작성,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양식이거든요. 요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작성하시고, 하게 되면 이런 과정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이제 설립 신고서를 구청에 와서 이제 제출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첫 사업을 시작을 해서 시제품 개발, 아까 이제 우리가 스마트 바이오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 하다 보면 갈등을 하게 되고 협동조합이 어려울까요? 주식회사가 어려울까요? 운영에 있어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운영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가니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운영 방식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요. 마치 이런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사춘기가 되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처럼 마치 이제 협동조합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하다 보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의 어떤 이사장님은 협동조합은 한 3번은 엎어져야지 그 다음부터 제대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안정화되는 단계가 좀 걸리고 그러면 지금 이 협동조합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상의 어려움은 기술이 잘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니까 이런 어려움 하나랑 그러면 클로드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물어봤을 때 이런 논문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극복하는 사례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그러면 이 갈등 방법을 제안을 해달라고 할 때 했는데 저는 이거 되게 잘 제안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결하면 돼요. 맞죠? 리더십에 신뢰가 있을 때. 근데 이게 아니야. 그러면 리더십 말고 총회를 해야죠. 그 리더십은 이제 안 되니까 제끼고 공통의 모든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 이거 돼요. 아니면 이게 이제 내부에서도 신뢰가 안 생긴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가 와서 그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 한번 해결할 방법. 이거 되게 잘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게 선택을 해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째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갈등을 이제 해결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제가 좀 마무리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도 여기서 지금 제가 제시드리는 거는 굉장히 일부분인데,
제가 온라인 마케팅으로 거의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들도 또 이제 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도 마케팅과 브랜딩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USB나 뭐 메시지 이렇게 되고, 박태용 의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AI 전문가신데 인력이 아주 빠르게 대체되는 분야가 일단 법률, 두 번째가 마케팅. 왜 그러냐? AI가 빠르게 대체되는 거는 그분의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잠재된 패턴을 찾는 게 AI가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잠재된 패턴을 찾는다는 거는, 법률을 제일 처음 말한 이유는, 법은 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법에 다 있어. 기준이야. 사례가 있어. 그러면 이 사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뭐냐고 하면, 그건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하고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상한 이해관계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마케팅도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마케팅은 1%가 안 된대요. 막 가슴을 울리는 카피, 좋대요. 근데 그게 전체 1%도 안 된대. 나머지 99%의 마케팅은 똑같대. 1+1, 가격 할인, 그다음에 뭐 친구 데려오면 뭐 주고, 뭐 이런 거 대부분. 그리고 카피라이팅도 가슴을 울리는 카피라이팅은 1%가 안 된대요. 나머지는 99%는 어디서인가 들어봤던, 그리고 익숙하지만 좀 괜찮은 이런 것들은 얘네들 충분히 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카피라이팅하고 이런 대행사들이 미국에서 많이 그 고객이 사라졌고, 한국도 그런 거 갖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공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화 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뭐 이렇게 우리 열심히 했다 막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의 영역이지만,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는 게 쉽지만은 않고 그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과학기술이라는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나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이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사연들과 스토리를 갖고 여기에 이제 오시거나 교육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그 과학기술 협동조합이라는 그 지원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려는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혜택들을 활용해서 성장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고, 저는 이제 컨설팅이나 또 다른 교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그 과학기술협동지원센터 지원사업, 특히 이제 교육이랑 컨설팅 사업 저희가 하고 있는 뭐 나비 프로젝트, 전 장덕수라고 하고요. 오늘 잠깐 올해 준비한 저희 지원 사업 소개를 좀 드리고, 요 지원 일정이랑 이런 것들 좀 안내드리고자 저희 교육 이어가지고 5분 정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과학기술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전 교육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공계 인력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과학, 기술 관련 서비스 등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이공계 인력, 뭐 조합원죠. 이공계 인력이 5인 이상 또는 50인 이상 참여. 그러니까 5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3명 정도의 이상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학위 취득자 또는 경력자인데, 경력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한 이제 교육 서비스를 이제 또 제공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을 등록하고, 그 등록된 기업 조합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설립지원과 경영지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설립지원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신청은 가능하신데, 등록을 전제로
설립 지원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 지원은 이제 과학기술 협동조합으로 등록한 협동조합에게 경영 역량 향상과 문제 해결 관련한 컨설팅, 그리고 컨설팅이 마치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한 해결 과제를 일부 조금 도와드리는 지원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오늘 했던 거는 기초교육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4회차 비슷한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특히 저는 이 교육은 조합원이나 직원 또는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는 구성원들끼리 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높이는 교육으로서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신청은 동일한 링크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등록된 과학기술 협동조합으로 등록된 기업 협동조합이 조합원이나 구성원이 신청하는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경영 관련한 뭐 노하우, 인사이트, 스킬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6월, 7월, 9월, 10월에 셋째 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은 분들은 대표자님은 이미 많이들 아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큰 도움 받기는 힘들겠지만 조합원 교육으로서는 전 제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는 직원의 이제 업무 역량 스킬을 좀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교육을 같이 이제 월마다 좀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심화 교육 같은 경우는 조합이 원하는 경우에 조합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도 교육을 합니다. 이 주제 내용을 교육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조합원이나 뭐 이사장님께서 뭔가 이 조합원이나 구성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좀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 준비해서 현장 방문해서 교육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일정이나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좀 사전 협의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뭐 대한민국 어디든 소재하고 계시면은 방문해서 현장 방문 교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지원 사업은 또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준비자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컨설팅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모집도 하고 공개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좀 신청을 이미 좀 많이 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하니까 요 내용 보시고 저희가 이제 업로드 해드리고 또 전달 드리는 교육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는 설립 조건, 협동조합 설립 조건, 그리고 기초적인 사업 모델과 관련된 도움, 그 다음에 설립 절차, 행정 절차 같은 것도 같이 조금 도와드리는 부분, 그 다음에 과학기술 협동조합 등록 관련해서 좀 도와드리는 부분 이렇게 있고요. 다음은 이제 과학기술 협동조합으로 등록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만나는 이제 컨설팅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는 기업 조합의 성과나 또는 성장 관련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전 임원 또는 직원 또 조합원의 실무 역량 강화 관련된 부분으로서 좀 더 적합하겠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제는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전략 수립, 뭐 AI 활용, 정부 지원 사업 이렇게 신청하는 거 좀 노하우나 도와드리는 부분,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과학기술 협동조합 등록이 되면은 매년 1, 4분기쯤에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시는데, 그것을 좀 미리 준비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이랑 서류 준비랑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주제이고, 이 외의 주제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희 때 따로 이제 기타 사항으로 이제 신청하실 때 작성해 주시면은 그 내용 저희가 서포트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설팅은 이제 절차는 이제 접수 받고 저희가 상담을 1차적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이 적합한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컨설팅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진단에서 기업의 이제 기초적인 현황 진단을 한 후에 컨설팅이 좀 진행이 되고, 컨설팅 끝나고 결과 보고서를 산출할 때 기업에게도 같이 공유 드리는 그런 걸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이 원하는 컨설팅 주제가 없다면 친절 상담 드리고 그다음에 지원 그 주제에 맞는 지원이나 전문가들 좀 연결하는 걸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협동조 홍보는 이제 과학기술 협동조 등록하신 기업 대상으로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좀 간헐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원연계는 이제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큰 프로그램은 이제 컨설팅 받은 기업이 이제 실행할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솔루션을 이제 도출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실행할 수 있는 비용 일부 지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이제 준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이제 지원 프로그램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과학기술 협동조 홈페이지 또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등에서 이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